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수학 꿀팁을 제공하는 정쌤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분배 법칙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분배 법칙이야 라고 하면 생소하실 텐데요. 분배 법칙이란 어떤 거냐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A라는 숫자가 있어요. 여기에서 B와 C를 합을 곱하면 A랑 B랑 곱하고 그 다음에 A와 C의 곱을 더하면 같다라는 내용이 분배 법칙입니다. 우리 중학교 친구들 이상에서는 이 분배 법칙이 하나의 법칙으로서 계산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분배 법칙은 도대체 왜 성립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곱셈 2라면 당연한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냥 당연히 외우라는 말씀인가요? 나는 저거를 당연히 외워가지고 몇 대까지 풀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많이 계산했을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또한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분배 법칙은 중학교 때부터 새롭게 이 법칙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분배 법칙은 초등학교 때부터 적용되어서 여러분들은 이미 분배 법칙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여러분과 제가 다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떠한 계산이 있어요. 3 곱하기 5는, 자, 이건 잘 아시겠죠? 3 곱하기 5는 3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더하여 15라는 거죠. 자, 곱하기라는 기호는 연속된 합을 하나의 간단한 기호로 표시하는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건 초등학생 여러분도 물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이런 계산을 해볼게요. 12 곱하기 4. 자, 이거는 덧셈으로 바꾸면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12지요. 요거를 선생님이 잠깐 풀어서 볼게요. 12를 10 더하기 2로 더하기 10 더하기 2 더하기 10 더하기 2 더하기 빨리 갈게요. 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12를 4번 더한 거는 10 더하기 2를 4번 더한 건데 이거는 10을 4번 더하고 곱하기로 쓸게요. 2를 4번 더해서 더하면 돼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12 더하기 곱하기 4라는 말이 10 더하기 2 곱하기 4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10 더하기 2에다가 4를 곱했더니 10도 4를 곱하고 더하기 2도 4를 곱했네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12 곱하기 4는 12를 4번 더한 건데 이거를 10을 먼저 4번 더하고 이거죠. 2를 4번 더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분배 법칙은 곱셈이 합이라는 것을 알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좀 더 확장을 해볼게요. 초등학교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32 곱하기 14가 있는데 얘는 32 곱하기 8 더하기 32 곱하기 네모야.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어른들이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야, 이거는 분배 법칙이거든.
14가 8 더하기 6인데 이거를 분배해서 곱해서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32 곱하기 8 더하기 32 곱하기 6이지. 알았지? 이것이 바로 분배 법칙이야. 분배 법칙으로 계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은, 학생들은 잘 모르는데 그렇구나. 앞으로 외워야겠어.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32 곱하기 14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32 곱하기 14는 32를 14개 더하는 거야. 32를 14개 더할 때 14개를 한 번에 다 더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32를 8번 더해 주는 거야. 그러면 32를 몇 번 더 더해줘야 될까? 14번 더해줘야 되는데 8배 더했어. 그럼 몇 개를 더 더해야 돼? 6개를 더 더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6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2 곱하기 14를 32를 10번 더하고 32를 4번 더하자 라고 바꿔 쓰는 게 전혀 이상한 설명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저 그냥 32 곱하기 14 할 건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이게 계산하기 더 쉬우니까죠. 32 곱하기 10은 31을 10번 더해 320, 32 곱하기 4는 128, 합쳐서 448이야. 이렇게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응용을 좀 해볼게요. 자, 이런 곱셈이 있어요. 19 곱하기 19예요. 이것도 곱셈의 성질을 이용해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9를 19개 더하는 거니까 19를 10개 더하고 그 다음에 19를 9개 더할 거야 라고 해서 더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19 곱하기 9를 한다는 것이 19 곱하기 20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변형해 주면 좋을까? 19 곱하기 20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19번 더하는 건데 20번 더하면 안 되잖아요. 19개 더하는 건데 왜 20개를 더해요? 잘못했네. 치!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19개 더할 건데 20개를 더해봐. 그럼 어떻게 한 거야? 한 개를 더 더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한 개를 빼주면 돼. 알겠죠? 그럼 왜 이렇게 해요? 19 곱하기 20은 계산하기가 더 쉽거든요. 380에서 19를 빼죠. 361. 자, 이것도 분배 법칙이고요. 이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이게 왜 분배 법칙이냐면 19 곱하기 19를 20 빼기 1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 법칙은 더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빼기도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때요? 분배 법칙.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 나도 모르게 분배 법칙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 라는 거. 믿어지지 않으시죠? 자, 한번 제가 곱셈을 해볼 건데요. 뭘로 할까? 21 곱하기 16 한번 해볼게요. 세로셈이에요. 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5학년 이상이면 다 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했어요? 곱하기 할 때, 야, 이거는 규칙이 있어. 21에서 6을 먼저 곱해. 그렇게 배웠죠? 6일은 6, 6이 12.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일은 1, 2는 2 해서 다 더했죠. 6, 3, 336이에요. 요거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떠한 순서로 했는지 제가 번호를 써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1번, 이렇게 곱하면 2번, 이렇게 곱해서 3번, 이렇게 곱해서 4번. 이 계산 순서로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21을 20 더하기 1 이렇게 써보는 거죠. 16을
10 더하기 6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곱해보자 이건데 1번 계산에 해당하는 게 1 곱하기 6이니까 6이죠. 2번 계산에 해당하는 거는 6 곱하기 20이니까 120이고요. 3번 계산에 해당하는 게 10 곱하기 1이죠. 10입니다. 4번 계산에 해당하는 건 10 곱하기 20이니까 200이고요. 이거를 다 더해서 336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분배 법칙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얘를 가로셈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0 더하기 1 곱하기 10 더하기 6을 계산을 할 때 1하고 6 곱한 거는 얘랑 곱한 것 같아요. 1 곱하기 6 더하기 6이랑 20이랑 곱한 건 얘랑 곱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 곱하기 6 더하기 그 다음에 1 곱하기 10 더하기 20 곱하기 10입니다. 자, 어때요? 얘를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분배해서 곱했는데 이건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분배 법칙보다 더 복잡한 애예요. 이거 잠깐 문자로 한번 써보면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인 거거든요. 이거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곱해서 A 곱하기 C요. A 곱하기 C 더하기 A 곱하기 D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D 이렇게 한 번, 2번, 3번, 4번 이게 분배 법칙인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어떤가요? 우리가 평소에 수학을 계산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계산했던 것들 그리고 그냥 법칙이야 원래부터 그렇게 했던 거야 라고 생각했던 계산 방법들이 사실은 가장 간단한 기호의 약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계산 안에는 기호가 갖는 의미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분배 법칙이라는 말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곱셈은 연속된 더하기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분배 법칙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숫자로만 했던 법칙을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문자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도 분배 법칙은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수학적인 지식으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할게요. 자, 다음에 또 뵐게요.